21년도 해외 주식 거래 대금 1위. 키움증권이 미국 주식이 처음이라면 $40 드려요. 차세대 국내 해외 통합 MTS 영웅문예스샵 출시 기념. 지금 바로 영웅문예스샵을 다운받아 $40 받아가세요. 해외 주식은 원금 손실 발생이 가능하며 그 결과는 투자자에게 귀속되오니 유의해주세요. 아침의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11월 28일 월요일 방송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도은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죠? 그리고 월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출근길에 보니까 살짝 비가 후두두 좀 떨어지기도 하고 하는데 오늘 비 소식이 있긴 하더라고요. 얼마나 오는지가 가늠이 안 돼서 혹시라도 이제 뭐 야외에 돌아다니셔야 하는 일들이 있으신 분들은 우산을 꼭 챙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우리 시청자분들이 오늘 대한민국 승리하는 날인가요? 3대1 승리를 예상한다라는 글도 올라왔는데요. 지금 조별리그 오늘 가나전이 펼쳐지죠. 오늘 밤 10시입니다. 오늘 밤 10시에 또 오늘 30분 정도 더 보고 나면 내일 또 아침에 되게 힘들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가나전에 대해서는 굉장히 승리를 염원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우리가 조별리그에서 이제 16강 진출을 위해서 최소한 이제 승점 4점에서 5점 정도 필요하다고 하고 1승 1무 1패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제 우루과이와는 1무를 했으니까 앞으로는 이제 1승 좀 승점 높게 골을 많이 넣어서 1승하고 마지막은 패를 좀 생각하고 있는 건가요? 저는 거기서 좀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바람 가져보는데 여러분들 이제 오늘 밤 예정되어 있는 가나전 많이들 저를 대신해서 저는 아마도 보면 큰일 날 것 같아요. 네,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저는 포기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응원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뉴욕 증시 주말 사이에 개장을 했었죠. 근데 이제 조기 폐장을 했습니다. 어쨌든 진행됐었던 시장 상황 잠시 후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심층 인터뷰는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하는데 최근에 이제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에만 집중하지 않는 일론 머스크 관련한 리스크 때문에 테슬라의 주가가 휘청했는데 생각해보면 여기에는 사실 하등의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지분적인 구조로 관련한 이야기를 잠시 후에 면밀하게 파헤쳐서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도 월가의 소식은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우리 아기 밥 주고 날 새고 유튜브 틀었더니 벌써 3% 할 시간이라는 육아하시느라 너무 힘드시죠? 친구들 보면은 참 항상 아침에 나의 몰골이 좀비가 돼 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저도 언젠간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면 가나 초콜릿 불매 운동은 아니잖아요. 예,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가나 초콜릿은 하등 상관이 없는데 여기 축구 안 보고 미자 볼살 여기도 근데 축구를 많이들 보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유튜브에는 우리 밤에 하는 글로벌 라이브를 틀어두시고 거기 보면 채팅창에도 굉장히 활발하게 축구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한쪽에는 TV로 축구를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렇다면 뉴욕 증시 반짝만 했지만 어쨌든 마감 상황 여러분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3대 지수는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요. 다우 지수만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는 0.45% 장중 내내 초반에 상승폭을 키운 다음에 계속해서 오름세를 지속하면서 34,347포인트 선 마감을 했고요. S&P 500 지수는요. 초반과 또 장중에는 흐름이 내내 좋았는데 후반 들어서면서 다소 힘에 좀 붙이는 모습들이 연출이 됐습니다. 강보합권 아주 소폭 하락한 0.03% 내린 4,026선.
4천선이 웬 말입니까? 예, 4천선 위에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상대적으로는 좀 낙폭이 크긴 했습니다. 0.52% 하락한 11,22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보니까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80달러 선 아래의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소폭 오르긴 했어도 배럴당 76달러 선 WTI 기준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고 있고요. 10년 만기 국채 금리 수익률은 3.69% 현재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 연출이 됐습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은 통상적으로 조기 폐장을 합니다. 현지 시각으로는 새벽 3시, 현지 시각으로는 오후 1시, 우리 시각으로는 새벽 3시까지 진행이 됐고요. 현지와 우리나라 시각이 헷갈리네요. 그래서 휴수감사절 그리고 휴장 다음에 개장했었던 시장은 조금 약간 다소 한산한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쇼핑 시즌 지금 뭐 뉴스 나온 거 보니까요. 예상은 살짝 꺾일 수도 있겠다라는 게 나왔는데 블랙 프라이데이 때 소비를 엄청나게 역대 최고로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쓸 사람은 다 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할인율도 좀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뭐 불프 때 각 직구 사이트나 해외 사이트를 전혀 방문하지 않아가지고 저는 약간 그거 노리거든요. 약간 박싱데이 좀 나중에 확실하게 더 많이 싸진 그런 세일을 노리기 때문에 불프 때 어쨌든 소매 업체 실적 경고가 있었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뚜껑을 열어보니 정말 많이 돈을 썼다라는 겁니다. 이제 오늘 시작되는 사이버 먼데이 때는 과연 이제 IT 쪽에 어떤 제품들이 많이 팔리게 되는지 그리고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그 판매량의 수치는 어떻게 나타나는지가 궁금해지는데요. 지난 3분기까지 소비자들이 계속 소비를 늘렸지만 이번에는 아닐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예상을 조금은 뒤엎는 움직임이 나타났습니다. 또 관련해서 좀 악재가 계속해서 드리워지는 건 중국 쪽입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겠다라는 그러한 기대감이 전반적으로 시장에 퍼졌는데요. 다시금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신규 감염자의 이 숫자가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동안의 집계의 추이를 보면 어쨌든 3만 명을 넘어서면서 이에 따른 우려감이 나타나고 있고요. 한편 중국 인민은행이 이제 지급 준비율을 0.25%포인트를 인하했습니다. 5천억 위안의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이게 중국의 경기가 침체되는 부분을 얼마나 떠받치게 될지는 미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전체적으로 이제 내년의 경기에 대한 전망을 보면요. 여러분 저희 퇴근길 라이브를 통해서도 자주 소개를 해드렸지만 각국의 경기는 유럽, 미국 그리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뭐 유럽은 마이너스, 우리나라는 1%의 저성장인데 그나마 중국 같은 경우에는 숫자가 성장률이 3%대가 찍힙니다. 예상이. 그런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목소리는 여전히 중국에 대한 걱정을 하고 있다. 과연 이런 걱정이 내년에는 기후였구나라는 것으로 바뀌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문제입니다. 자, S&P 500 내에서 부동산, 유틸리티, 헬스케어 그리고 금융주 상승을 했는데요. 맵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이제 업종별 움직임을 보면요. 위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초록불이 많이 들어오는 시장이었죠. 왜냐면 다우 시장이 올랐으니까요. 다우지수 오름세를 보면 이렇게 반으로 나눴을 때 위보다는 아래가 초록색이 많겠구나라는 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면요. 애플의 주가가 1.96%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소폭 하락한 0.04% 하락세 그리고 구글이 마이너스 1%대 하락을 했고요. 그 아래 있는 메타의 주가도 0.74% 하락했습니다. 아마존의 주가도 0.7%대 하락, 테슬라도 0.19% 하락을 했는데 지금 전반적인 섹터 앞서서 이제 헬스케어 섹터 강세를 보였다고 말씀드렸죠. 일라일릴리, 존슨앤존슨, 머크 등의 종목들 소폭이지만 강세 흐름 유지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1.49% 상승, CVSS도 1.2%대 상승을 하는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가 계속해서 이제 70달러 선 기록을 하면서 에너지 섹터도 약간 붉은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었는데 하락의 폭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엑스모빌과 쉐브론 모두 각각 0.2에서 0.3%대 하락하는 모습이 보였고요. 소비 관련해서는 이제 온라인 사실 그쪽을 많이 봐야겠지만 월마트, 코스트코, 홈디포 이런 종목들도
지난 주말장에서는 괜찮았고요. 또 돈을 쓰면 우리가 이제 카드를 쓰죠. 그리고 이번에는 바이 나우 페이 레이터 이런 지금 쓰고 나중에 결제라는 이 시스템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했다라고 하는데 관련한 결제 기업 중에서는 비자, 마스터카드 이런 전통적인 결제 기업들도 주말 사이에서는 오르는 모습 보였고요. 반면 페이팔의 주가는 0.83% 하락을 했습니다. 개별적인 종목 이슈를 보면요. 이제 중국이 계속해서 봉쇄에 관련한 코로나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중국 관련한 기업들이 좀 하락세, 징동닷컴 이런 종목들이 5% 넘게 하락, 알리바바도 주가 3% 넘게 하락을 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소폭 하락을 했는데 그 액티비전 블리자드의 주가가 4% 이상 하락했습니다. 미국 연방거래위원회 FTC에서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액티비전 인수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도와 함께 주가는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소폭 하락했는데 중국에서 8만 대 리콜 소식 전해졌고 그 완전 자율주행 베타 버전이 모든 북미 고객들에게 접근 가능해졌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안 좋은 소식과 좋은 소식이 상쇄되면서 소폭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됐던 종목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축구 얘기하면서 이남우 교수와 함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매물로 나왔다라는 이야기 많이 들으면서 베컴도 이 인수에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러고 나서 바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애플이 인수에 관심이 있다라는 관련한 보도가 있었어요. 전략적 옵션을 검토한다라고 밝힌 이후에 주가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12% 이상 올랐습니다. 자, 이제 반면 애플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1.96% 하락했다고 말씀드렸는데 폭스콘 중국 공장에서 엄청난 관련한 이제 일하는 분들이 막 도망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하죠. 이런 흐름과 함께 주가는 2% 가까이 하락을 했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30개 가량의 국가에서 근로자들을 블랙 프라이데이 때 급여를 인상을 요구하는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뭐 이런 보도가 나타나면서 주가는 소폭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반장이긴 했어도 그래도 개별 종목별로는 이슈가 꽤 있었던 하루의 움직임이었고요. 전반적인 뉴욕 증시 상황 마무리해봤고 잠시 후에는 테슬라, 일론 머스크 관련한 이야기 박동흠 회계사와 함께 확인해 보시죠. 2023년 투자 계획을 고민하고 계십니까? 2022년을 돌아보고 내 종목을 점검해 볼 시간.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인터넷, 바이오, 그리고 국내와 글로벌 투자 전략까지 각 분야 베스트 애널리스트만 모셨습니다. 2023 베스트 투자 전략. 이번 강의는 사전에 설문조사를 통해 투자자분들이 진짜 궁금해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12월 22일 목요일까지만 제공되는 3프로TV 다이어리 캘린더 세트와 수강료 37% 할인 혜택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 링크 또는 네이버에 3프로TV를 검색하세요. 다들 축구에 관심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유독 이번 월드컵이 더 그런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좀 우리나라 선수들이 워낙에 월드클래스 선수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브리핑 현재 시각 6시 43분 지나고 있고요. 자, 머리 뜬 건 좀 가라앉았죠? 예, 제가 잔머리가 많아져가지고 잔머리가 많다라는 건 젊다라는 거라던데, 예. 헛소리 한번 해봤습니다. 젊어지고 싶어서요. 자, 이번에는 심층 인터뷰 박동흠 회계사 함께합니다. 회계사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가지고 오신 주제가 네. 테슬라. 근데 이거 보면은 테슬라가 아니고 사실 일론 머스크인데 네. 미국 시장을 그냥 테슬라 이슈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떤 이야기를 좀 풀어주실 예정이신가요? 그렇지 않아도 얼마 전에 그 테슬라 주식을 좀 많이 들고 있는 그 자산 운용사 그 관련자 분이 네. 지금 주가가 많이 떨어지니까는 이제 주위에서 많이 오해를 한다. 그 트위터를 테슬라가 인수를 했고 테슬라 실적이 영향을 받는 걸로 오해를 해서 그 앞으로 뭐 안 좋아질 거다. 이제 이렇게 오해를 자꾸 하고 있어서 누가 그런 오해를 한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위에 이제 그 테슬라 투자자들 워낙 많다 보니까는 이제 떨어지고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인수합병이라던가 이제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을 잘 정확하게 모르면은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뭐 테슬라랑 일론 머스크랑 좀 같이 놓고 보는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 보니까는 네. 근데 이제 엄밀히 말하면은 개인이랑 법인은 완전 다른 그 존재이기 때문에 그쵸. 예, 구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인수합병, 그다음에 자회사, 모회사 이제 이런 개념 한번 정리 한번 해보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을 보시는 분들은요. 아세요. 명확하게 이게 다르다라는 걸 알고요. 제가 이제 처음에 그때 사실 이슈가 굉장히 많이 됐던 날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눈물을 흘린 날이요. 눈물을 흘린 날이어서 왜냐면 명확하게 기억나는 게 이 이슈가 나와서 저는 이제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 인수하는 그 자금이 테슬라의 법인 자금으로 하는 거냐, 그냥 일론 머스크의 개인 소장인 거냐라는 질문을 했었고, 이제 당연히 이제 일론 머스크의 개인 자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뭔가 이제 이슈가 굉장히 뜨거워졌었거든요. 그땐 초창기 때 다른 투자자분들이 정말 이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게 받아들이시고 걱정을 많이 하셨었거든요. 또 어쨌든 결론은 일론 머스크의 개인 소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위해서 중요한 건 테슬라의 지분을 판단하는 팔았잖아요 지금. 그 부분을 굉장히 시장에서는 싫어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실 생각해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에서 싫어할 수는 있는데 미국에선 사실 그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개인이 예. 그 최대 주주가 그 지분을 판단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왜냐하면은 그 미국 기업들을 보면은 대부분 다 펀드가 최대 주주로 되어 있지 개인이 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은 애플이라고 해서 뭐 스티브 잡스가 들고 있는 것도 물론 돌아가셨지만 가족이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해서 빌 게이츠가 들고 있는 것도 아니고 다 그러니까 미국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펀드가 최대 주주로 다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사회가 굉장히 강력한 그 기관 의사결정 기관이기 때문에 네. 좀 다르죠. 국내에서는 이제 대주주 중심의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주주가 지분을 매각한다면 굉장히 만족해 보는 이제 그런 좀 경향이 있는데 미국은 실제로 그렇게 개인이 들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고 또 시간 지나면은 이제 테슬라도 아마 최대 주주는 이제 거의 뭐 펀드로 이렇게 될 또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생각해 보면은 뭐 단기적인 악재라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게 그렇게 중요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동안의 미국 기업들 사례를 보면은 네. 이제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우리가 생각을 할 때 미국식 그 금융 구조나 이런 네, 기업 구조. 기업 구조에 네. 사고를 해야 되는데 네.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기업 구조에 뭔가 틀에 맞춰 생각하다 보니까 그걸 리스크로 여긴다. 네. 근데 지금은 어쨌든 테슬라의 최대 주주는 일론 머스크인 거죠.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그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나라 분들은 그게 굉장히 최대 주주가 왜 팔아 좋다며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지분 팔 때마다 주가가 되게 많이 하락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이 물론 이제 아시아권에서 굉장히 많이 테슬라를 투자하지만 우리나라 투자자분들만 우려한다고 테슬라의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본질에 집중하는 게 맞죠. 요즘 뭐 얘기 나오는 것들이 뭐 계속 아시다시피 리콜도 있고 그쵸. 뭐 중국 폐쇄도 있고 다른 전기차 기업들 치고 올라오고 있고 사실 그럼요. 그런 이슈에 집중하는 게 맞지 네. 트위터에 집중하는 거는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 우려 속에서 우리가 이해해야 하는 인수합병에 대한 구조에 대해서 기초적인 지식을 좀 쌓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어렵나요? 그 보통 이제 생각을 M&A 하면은 같이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인수랑 합병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좀 많이 다르죠. 인수 나누고 합병 나누는 거 따로따로 봐야 된다는 거죠? 따로 봐야 되죠. 근데 합쳐가지고 보통 이제 인수합병, M&A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하니까는 비슷한 건가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좀 나눠서 쉽게 좀 설명을 해주세요. 예.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합병도 있고 인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열사로 취득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이런 걸 이제 알면은 이제 그 다음부터는 편해지죠. 테슬라가 트위터를 인수한 게 아니구나, 전혀 실적에 영향이 없구나라는 네. 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마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기본적인 구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례 한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예, 화면 같이 보시면은 네. 이제 합병이라는 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두 회사 합쳐가지고 이제 하나의 회사가 되는 거를 이제 합병이라고 하는데, 미국 기업 사례를 보면은 이제 미국에서 지금 통신 2위 기업이죠. 티모바일. 그 티모바일이 이제 2위 그 AT&T 제치고서 이제 올라왔었던 이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스프린트라고 하는 이제 미국 통신 기업을 합병을 하면서
2위로 올라왔는데 T모바일이 이제 그 스프린트랑 합치면서 그 지금의 그냥 T모바일, 그러니까는 결국은 변동은 없는 거죠. T모바일의 회사를 스프린트를 합친 거니까는. 예, 그래서 이제 스프린트는 없어졌죠. 없어지고 그냥 T모바일만 남아 있고. 그래서 합병할 당시에 이제 T모바일이 매출액이 50% 이상 증가하면서 증가한 이유가 결국은 이제 스프린트를 합치기 시작을 했으니까는 이제 이런 거는 별로 어렵지는 않죠. 두 개 회사 합쳐가지고 하나가 됐구나. 요걸 이제 우리가 보통 M&A에서 이제 M이죠, 머저라고 하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인수는 말 그대로 이제 인수 산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합병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그 인수는 사면은 회사들은 다 살아 있어요. 그 합병 같은 경우에는 둘 중에 하나 회사가 없어지는데 인수는 둘 다 살아 있는 상황이고 이제 그 상대방 회사의 최대 주주가 되는 거를 보통 이제 인수라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그 회사가 타 회사의 최대 주주로부터 지분을 매수하면은 이제 보통 인수라고 하는데 의결권 그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지분율을 한 50% 넘게 이렇게 보통 인수를 많이 하죠. 근데 이제 이게 50%가 또 반드시 필수 조건은 아니어가지고 한 40% 정도 인수한다라고 해도 뭐 그 지배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지분율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고 중요한 건 이제 인수라는 거는 그 회사를 완전 지배한다. 그러니까 이제 모회사 자회사 구조가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엔비디아가 한 2, 3년 전에 이제 멜라녹스라는 이제 그 IT 기업을 인수를 했는데 네. 이제 그 멜라녹스의 최대 주주한테 이제 지분을 매수를 한 거죠. 엔비디아가 엔비디아의 돈으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M&A라는 표현을 쓰고 그다음에 이제 모회사 자회사가 성립이 되는. 그래서 이제 테슬라하고 트위터 같은 경우에는 트위터의 지분을 테슬라의 돈으로 산 게 아니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돈으로 샀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이제 인수가 성립이 안 되는 거고 그 기업이 기업 돈 가지고서 상대방 회사 최대 주주한테 그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을 다 사오면은 네. 그거는 이제 인수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M&A에서 A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모회사 자회사가 성립이 돼서 재무제표를 합쳐서 만듭니다. 모회사랑 자회사 합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개념이죠. 실제로 회사는 둘로 나뉘어져 있지만은 재무제표 만들 때는 이제 우리는 하나다라는 걸로 이제 만들기 때문에 합쳐서 만들고 그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은 이제 미국 기업들 재무제표는 항상 컨솔리데이시라는 그 표현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연결이라는 뜻인데 연결 기준 뭐 예. 어쩌고 저쩌고. 그게 결국은 이제 자회사 모회사 합쳐가지고 재무제표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아, 네. 그 그런. 미국은 무조건 자회사 모회사 합쳐서 하나로 봐요 회사. 예.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는 게 만약에 그런 구조를 이해를 했다면 테슬라의 실적을 트위터의 실적이 훼손할 수 있다라는 그쵸. 우려감이 있다고 하는데 근데 실질적으로 시장은 그런 실적에 대한 연결은 당연히 아니라고 우리 똑똑한 투자자분들 생각을 하는데 그냥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다른 신경을 쓰는 게 싫은 거예요. 테슬라에만 신경 써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굉장히 바쁜 시기인데 왜 굳이 트위터를 인수해서 본인의 그런 집중을 흐트러뜨리느냐 이거거든요. 실질적인 말씀해 주셨던 실적 내용에 있어서는 전혀 무관한데. 근데 아무래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워낙에 이제 키맨이니까는 그쵸. 이제 그거에 대한 염려는 가능하긴 한데 사실 근데 미국 테슬라라는 이 규모가 엄청나게 큰 회사가 그 물론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중요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예, 엄청난 인재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그게 그렇게 영향을 많이 미칠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우리나라도 그런 사례들은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뭐 기업 총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CEO 리스크 있죠. 예, 악재라고 생각했다가 또 결국은 또 악재가 아닌 경우들도 많았고 기업의 본질을 네. 계속해서 잘 나가면 괜찮은데 오히려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죠. 그러면 회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테슬라가 뭐 지금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리콜 이슈도 있고 중국 봉쇄 이슈도 있지만 결국에 본질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어나간다면 지금 트위터 말로 좀 할인된 주가는 다시금 회복할 수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그게 오히려 기회가 될 수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전혀 회사 기업 가치랑은 영향이 없는 부분이고 개인을 자꾸 이제 기업에다가 대입을 시키니까는 이제 그런 우려가 생기는데 그동안에 이제 많은 사례들을 봤을 때는 전혀 그건 미국에서는 그게 전혀 중요한 이슈는 아니었고
그 기업이라는 게 워낙에 이제 미국은 이사회랑 뭐 주주 구성이 우리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이제 좀 선입견을 좀 깰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싶습니다. 선입견은 깨야 된다. 근데 우리는 이제 항상 테슬라와 일론 머스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아직은 최대 주주이기 때문에 최대 주주가 내 기업 지분 파는데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그리고 준비해 주신 지금 자료들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이전에는 실적 내용 보는 그런 그 뭐였죠? 10K요? 10K 봤었잖아요. 네. 8이 아니었군요. 네. 10K 봤었는데 이번에는 이게 어떤 자료인 거예요? 역시 10K에 있는 자료인데 아, 그래서 그래요? 제가 아까 그 자산운용사 관련자분이 얘기했었던 그분이 저한테 이제 물어봤던 게 이 10K에서 그 자회사 리스트 찾는 거 어떻게 하는 거냐. 예. 테슬라의 자회사가 무엇이 있는지. 예, 그 왜냐하면은 미국 기업은 아직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회사 모회사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렇죠. 재무제표 합쳐서 만들다 보니까는 사실 자회사가 뭐뭐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표시가 또 잘 안 돼요. 근데 되어 있기는 합니다. 찾아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테슬라 10K에서 자회사 리스트, 물론 이제 트위터를 이제 인수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 최근 10K에는 아직 안 나오고 네. 이제 연말 결산 끝나면은 내년 한 2월 달쯤에 이제 리스트가 나올 텐데 거기 보면은 당연히 트위터는 이제 안 들어가 있겠죠. 자회사가 아니잖아요. 아니니까. 예.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시자라는 취지로 해서 네. 10K에서 어디서 찾는지 이제 그거 한번 좀 보여드리려고 또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테슬라의 자회사의 리스트, 그러니까 연결 기준 실적에 포함되는 기업들 내용을 좀 보는 겁니다. 네, 그 화면을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이름이 이제 그 리스트 오브 서브시디어리스 오브 더그 레지스트런트 해가지고 이제 그 등록자, 그러니까 이제 이 10K를 등록한 회사의 이제 자회사 리스트인데 이게 그 첨부 파일로 되어 있어요. 10K의 그 맨 마지막 페이지를 보면은 이제 그 부록이죠. 쉽게 말하면은 별적 부록, 부록으로. 별첨으로 해가지고 들어가 있는데 이제 그거 체크해 보면은 이제 이게 리스트가 뜹니다. 네. 근데 너무 많아가지고 역시 다 담지는 못했고 그냥 이니셜 순서니까는 A로 시작하는 자회사만 해도 뭐 저렇게 많으니까는 생각보다 되게 많네요. 그 자회사가? Z까지 가면은 뭐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죠. 몇 개인지 혹시 나와 있나요? 못 셌습니다. 너무 많아서. 수십 개인가요? 수백 개인가요? 예, 수십 수백 개라고 봐야 아, 돼요. 진짜요? 뭐 사실 미국 시가총액으로는 뭐 10위권 기업인데 사실 이 정도는 뭐 된다라고 봐야 되죠. 글로벌 기업이니까는. 오, 저는 생각보다 너무 많아서 지금 깜짝 놀랐는데요. 지금 대표적인 기업 그럼 몇 개만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근데 아무래도 태양광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그렇고 판매 생산하려면은 기본적으로 전 세계 국가에 일단 회사 설립을 해야 되니까는. 그럼 모든 지사들, 예. 공장 있는 곳 다 회사가 따로따로 자회사로 돼 있는 그렇죠. 거군요. 예, 법인을 세워야 되니까는 이제 그런 거 합치면은 기본적으로 수백 개는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기업 결국 투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시장의 2배에 해당하는 내수를 수출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역량이 되니까는 전 세계에 공장 세우고 판매법인 세우려면은 많아질 수밖에는 없죠. 네. 자, 그래서 이런 자회사 리스트를 보면서 우리는 그럼 뭘 깨달아야 되는 거죠? 테슬라가 자회사가 이렇게 많구나. 여기까지는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그 우려했었던 이제 그 트위터? 내년이 되겠죠. 트위터가 있는지 스페이스X 없는 건 뭐 당연히 알고 있는 사실인데 네. 그것도 한번 체크해보면 당연히 안 나오죠. 예, 트위터 그 테슬라의 돈으로 투자를 한 게 아니기 네.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이슈들 뭐 이제 앞으로 테슬라뿐만이 아니고 이제 이런 경우들도 종종 생길 수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한번 좀 체크해 보시자라는 취지로 해가지고 네. 예, 한번 좀 그 어떻게 찾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10K 우리가 지난번에 확인했었던 그 보고서의 끝에 이제 별첨으로 따로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이제 궁금하시면 한번 그 테슬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10K 보고서 내용을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자료는 뭔가요? 네, 그 다음 자료 한번 보시면은 그래서 이게 반영된 예, 이제 실적 부분인 거죠? 예, 요거는 이제 그 10Q 가장 최근 실적인데 3분기 예, 분기 재무제표죠. 우리 복습해 보면은 10K는 연차 보고서고 10Q는 이제 분반기 때 나오는 이제 분반기 보고서인데 그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하는 취지는 화면 보시는 것처럼 목차 보시면은 이제
그 파이낸셜 스테이트먼트 그 재무 상태 저기 재무제표인데 밑에 보면 이제 컨솔리데이티드가 항상 이제 앞에 붙어 있어요. 그 모든 미국 기업들 재무제표 보면은 다 컨솔리데이티드 돼 있고 그다음에 옆에 이제 밸런스 시 뭐 스테이트먼트 오브 오퍼레이션 손익계산서. 이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컨솔리데이티드가 결국 이제 연결. 그러니까는 아까 우리 보셨던 그 수많은 자회사들 합쳐가지고 네. 재무제표를 만들었다라는 얘기죠. 연결 기준으로 예. 모든 자회사까지 포함된 실적이 바로 이거다라는 네. 겁니다. 그래서 네. 최대 주주가 인수한 그 트위터 같은 이제 이런 기업의 실적은 당연히 여기 안 들어온다라는 얘기고 뭐 스페이스X도 마찬가지죠. 테슬라 실적이 들어올 리가 없다. 자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어떻게 그 결산이 이루어지고 재무제표가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그 기본적으로 미국은 이제 여기 방금 보셨던 것처럼 수십 수백 개의 자회사들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만 합쳐가지고 예, 손익계산서 만들고 재무상태표 만든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결론은 지금 실적에 훼손이 없는 한 펀더멘털 자체의 이런 실적에 훼손이 없는 한 지금까지 트위터 발 하락에 의한 주가의 하락은 과도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네, 미국은 정말 펀더멘탈로 움직이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미국 기업 제가 이제 일주일에 한 개 시켜가지고 한 50개 정도를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분석 자료를 저도 이제 증권사에 납품을 하고 있었는데 네. 그 50개 정도 기업을 분석을 해보면은 그 빅테크 기업 같이 이제 정말 고도 성장했었던 기업을 제외하고는 전부 다 펀더멘탈에 아주 충실한 주가 움직임이? 실적과 주가 움직임이 동일했다. 거의 진짜 비례관계가 있는. 예. 그러면 최근의 주가는 어쨌든 이제 심리적인 영향도 좀 일부 반영이 돼서 주가가 좀 하락을 한 거잖아요. 네. 그럼 이에 따른 뭐 실적을 베이스로 한 다시금 주가 회복이 나타날지 안 나타날지는 다음 분기에 실적이 나오면 그때 돼서야 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겠네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계속 얘기되고 있는 뭐 중국 봉쇄라던가 아니면은 뭐 리콜 관련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비용이 많이 들 거냐 이제 그런 거에 충실하게 보는 게 맞지 뭐 사실 트위터 이슈는 이제 뭐 좀 조용해질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해요. 근데 시장에서는 물론 이제 굉장히 좋게 보는 것도 있지만 굉장히 안 좋게 보는 쪽에서는 테슬라가 $100 이하까지 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건 트위터를 제외하고 펀더멘탈 상으로 봐서도 별로 좋지 않다라는 인식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걸까요? 그럴 수도 있고 결국은 이제 미국 기업들 지금 우리 한 몇 년, 1, 2년 전만 해도 이제 빅테크 기업이라고 했었던 기업들 네. 보면은 실적 대비 주가 배수 멀티플이라고 하죠. 굉장히 높았다가 지금은 다 내려왔어요. 10배. 그뭐 메타도 그렇고 알파벳도 그렇고 뭐 MS, 엔비디아 보면은 멀티플이 예전 대비 굉장히 많이 내려왔어요. 그게 결국은 이제 성장주에서 실적주로 바뀌면서 결국은 이제 고 멀티플이 저 멀티플로 내려가면서 보통 이제 성장주 투자할 때 하는 얘기가 보통 고퍼에 사서 뭐 저퍼에 팔아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 얘기가 나오는 게 이제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왜냐하면은 이제 성장주는 그 높은 멀티플 나오는 것만큼 성장이 나와줘야 되는데 네. 그 성장률이 둔화되기 시작하면은 미국 기업들 주가가 굉장히 빨리 꺾이는 이제 그런 경향을 항상 보여왔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이야기라고도 좀 해석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아마 이제 향후 실적 성장이 과거만큼 이제 높게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성장주에서 이제는 좀 실적주로 넘어가는 걸로도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스탠스가 바뀔 수도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 이제 트위터발 심리적인 영향으로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도 있었지만 어쨌든 펀더멘털이 다시금 탄탄하게 여전히 유지된다고 하면은 그동안의 주가의 하락은 오히려 기회로 볼 수 있고 앞으로의 긍정적인 방향성을 볼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진짜 뚜껑을 열어봤더니 펀더멘털도 지금 훼손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도 당연히 염두를 해봐야 되는 시점. 결국에는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뚜껑을 열어봐야지 알 수 있겠네요. 아무래도 뭐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 이 자료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지분법 관련해서? 예, 그러니까 인수합병은 결국은 이제 회사 합쳐서 실적이 나오는데 이제 지분을 인수를 할 때 50% 넘게 인수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밑으로 인수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50% 이하나 뭐 한 20% 정도. 그러면은 완전 그 지배권 행사를 못 하니까는 보통 이제 영향력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말이 좀 다르긴 한데 영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이사회에 파견되거나 뭐 인사권 정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이제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의 지분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회사 실적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에 대해서 한번 좀 이 부분까지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네. 예, 준비된 자료 한번 같이 보시면은 그 지분법이라고 보통 이제 우리 말로는 지분법이라고 하는데 미국에서는 이제 이퀴티 메서드라고 합니다. 이제 이게 의미하는 바가 결국 이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사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러니까 한 50% 넘게 사지는 못하고 대략 한 20% 내지 50% 사이 정도. 이렇게 사는 이유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한다. 좀 전문 용어로 하면은 유의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이다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지분 취득하면은 회사와의 관계는 이제 계열사로 이제 정의를 하죠. 관계 기업이라고 정식 명칭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계열사다 뭐 이렇게 표현할 때에는 회사와 회사 간의 지분 관계가 한 20 내지 50% 사이 정도를 보통 이제 계열사라고 하고 50% 넘어가지고 모회사 자회사가 되는 경우랑은 조금 다른 구조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회사 지분을 취득을 하면은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느냐. 아까는 재무제표 합쳐서 만든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합치지는 않습니다. 합치지는 않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버크셔 해서웨이 그 워렌 버핏 최대 주주인 버크셔 해서웨이가 크래프트 하인즈라는 이제 그 회사를 가지고 있는 건 굉장히 유명한데 지분이 한 26.5% 정도밖에는 안 돼요. 그러니까는 그 완전 자회사 모회사 구조는 아니죠. 그래서 재무제표를 합쳐서 만들지는 않는데 이제 크래프트 하인즈가 실적을 잘 만들어내면은 크래프트 하인즈가 벌어들인 순이익의 26.5%는 버크셔 해서웨이 거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지분법 이익으로 해가지고 손익에 반영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좀 전략적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쉐브론 그 유가 상승기 때 주가 가장 또 많이 올랐던 기업이죠. 엑소모빌하고 좀 차이점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네. 쉐브론이 이 관계 기업들 계열사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GS 칼텍스도 쉐브론이랑 그 GS랑 이제 50대 50으로 설립한 기업인데 이제 50대 50이니까는 어느 누구도 지배하지는 못하는 영향력만 행사하는 이제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제 쉐브론 입장에서는 워낙에 유가 변동에 따른 손익 변동이 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오퍼레이팅은 이제 GS 칼텍스가 해라. 그리고 이제 거기서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50%만 회사가 끌고 가겠다라는 전략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엑소모빌은 본인들이 오퍼레이팅을 하는 자회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쉐브론은 이 계열사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좀 리스크를 좀 피하려고 하는 이제 그런 좀 모습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직접 운영은 안 하고 그냥 그 회사가 벌어들이는 순이익의 50%만 가져가겠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통 전략을 짜면은 그냥 계열사 편입 정도만 보통 하는 편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러면 테슬라 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회계사님께서 전달하시고자 하는 그 내용은 결국에는 기업이 얼마나 돈 잘 벌고 잘 운영하는지 그걸 봐야 한다라는 거죠. 결론은 펀더멘탈이죠. 펀더멘탈에 항상 집중하자. 특히 미국 기업은 더 펀더멘탈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그 50개 기업 분석하신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기회 되면은 한 빅테크 기업이나 좀 이렇게 굵직한 이슈가 되고 있는 섹터들 좀 몇 개 묶어서 한번 그 자료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죠. 한번 한 달에 한번 나올 때마다 네네. 기업들 그런 분석 내용들. 기업 공부하는 차원에서 한번 같이.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자세한 또 기업 이야기 나눌 그날 기대해 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박동흠 회계사 함께했습니다. 회계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바쁘게 지나가는 여의도의 하루, 지친 마음을 쉬게 해주는 그윽한 향이 있습니다. 갓 우려낸 차의 풍부한 향으로 되찾는 한 잔의 여유. 건강한 블렌딩 티 전문 브랜드 룩 아워 티는 오늘도 3프로TV와 함께합니다. 네이버에서 룩 아워 티를 검색하세요. 배송 메모란에 3프로TV를 입력하시면 티베이스 3종 세트를 증정해 드립니다. 지금은 돈 버는 투자 아이디어 탱고픽 할 시간입니다. 정프로 뭐하니 투자 정보 본다. 어디서 탱고픽 그거 다 무료니 무료다.
정프로 뭐하니 돈 번다. 어디서 지금 탱고픽에서 돈 되는 이벤트를 많이 진행 중입니다. 더 늦기 전에 앱스토어에서 탱고픽을 검색하십시오. 네,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함께하고 있는 시각. 귀신이 있는 건 아니고요. 7시 10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 함께합니다. 위원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항영입니다. 자, 지난 주말 시장은 짧게 마무리가 됐어요. 반장. 이걸 반장이라고 하나요? 네, 반장이라고 하죠. 반장 부반장 네. 생각나네요. 네. 오후 1시에 마감돼서 네. 그 평소에 이런 날은 거래가 좀 한산합니다. 그쵸. 금요일 날 역시 좀 한산한 거래상 속에 다우지수는 0.4% 올랐고요. S&P 500은 약보합, 그러니까 거의 움직임이 없었던 하루가 되겠고요. 나스닥은 한 0.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느낌으로 보면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난 한 주간에 1.8%가 좀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S&P 500은 1.5%, 나스닥은 0.7% 올라갔는데 연간으로 보면 흥미롭습니다. 다우지수의 하락폭이 연초 대비 지금 5.5%까지 좀 회복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올해 들어서 많이 빠졌었지만 S&P도 좀 회복했고요. 특히 가장 이번에 회복력이 빠른 것은 다우지수였다라고 보셔야 되겠고, 그래서 일부에서는 다우지수가 잘하면 연간으로 보면 결국 플러스까지는 가지 않겠느냐, 회복하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조심스럽지만 좀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결국 이 지수 자체는요, 지난 4월 21일 이후 최고치로 마감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잘하면 말씀드렸다시피 연초 대비 플러스도 가능하지 않겠냐는 그런 뭐 기대심을 지금 시장에 팽배해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과연 앞으로의 시장에 그 산타클로스가 커밍 투 타운 할련지 산타클로스 노래를 좀 부를 수 있어야 되는데 네. 예. 그 산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있죠. 다만 이제 산타 랠리랑 이 연말 랠리 이런 것들이 혼용돼서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법으로 정해진 건 아니지만요. 왜냐면 크리스마스 지나고 며칠 지나면 바로 또 연말 그게 또 연말이잖아요. 그렇죠. 산타클로스 예. 나오는 날. 그래서 약간 두 가지 정도 혼용돼 있는데 뭐 어떻게 써든 상관없습니다만 약간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 한번 넘어가면 좀 좁게 보면은요. 산타 랠리라는 것은 크리스마스 이후부터 새해 두 번째 거래일까지의 거리 기간을 산타 랠리의 기간으로 잡는 경우가 다수 좁은 의미지만 이게 많이 이제 정설이 되겠고요. 좀 넓게 보면 연말 랠리. 우리나라에서는 뭐 크리스마스 직후 이후보다는 오히려 연말 랠리라고 해서 우리나라는 좀 광의의 의미를 많이 쓰는데요. 정확히 보면 이제 추수감사절 이후요. 추수감사절,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 되겠죠. 추수감사절 이후 12월 말까지를 연말 랠리라고 내지는 광의 의미로는 산타 랠리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요 그림이 바로 생스기빙 연말 추수감사절부터 연말까지의 수익률인데 1950년 이후를 그린 거거든요. 1950년 이후 상승 확률은 10번 중에 7번이 올랐고요. 평균 상승률은 1.8%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는 잘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나마 연말에는 좀 연말까지 해서는 강한 흐름이 있던 건 사실이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한 6주 정도 되는 시기거든요. 왜냐하면 그 추수감사절이 네 번째 목요일입니다. 미국에서 11월에 네 번째 목요일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연말까지 해서 상당히 좀 강했던 경향이 있는데요. 물론 이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까지 객관적으로 같이 말씀드리면 그거를 이렇게 뭐 11월에 굳이 따지 말고 매달 네 번째 목요일부터 그 다음 달에 고점을 찾은 거가 다우지수의 역사거든요. 1890년에 보면 항상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많이 올랐고 특히 11월보다는 뭐 강했다고 얘기하지만 12월보다도 약간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연말 연초가 제일 강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11월도 평균 지금이 평균을 이렇게 높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전반적으로 이 그림은 워낙 길게 보면 미국 시장이 강세였기 때문에 그런 나온 얘기 되겠고요. 굳이 따지자 그러면 연말이라는 느낌보다는 11월 그 추수감사 이후에 뭐 연말까지보다는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막판에 좀 더 오른 것은 역사적으로 조금 통계가 있다, 좀 의미가 있다라고 일단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우리가 금리 흐름과 또 네. 달러의 움직임 뭐 변화가 있었나요? 큰 변화 없죠? 큰 변화 없었지만 굳이 하나 따지자 그러면 10년물 금리가 이제 3.6%대 진입했거든요. 조금 더 내렸죠. 조금 내렸죠. 3.6905%입니다. 물론 이 부분은 정확한 거는 12월 13일 날 그 CPI가 나오면 더 정확하게 나오고 14일 날
이제 12월에 온통 관심은 14일에 몰려 있지 않습니까? 네. 12월 14일에 연준의 FOMC의 발표 그리고 점도표도 같이 금리 인사. 나오는 날인데 그보다 앞서 우리가 또 생각할 수 있는 거가 12월 1일입니다. 이거 우리 이번 목요일 날이거든요. 목요일 날이니까 금요일 새벽에 우리나라 시간을 보면 목요일 날 밤에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이요. 그런데 이번에 나올 개인 소비 지출이 코나 아니 일반 헤드라인 모두 지난달보다 아주 조금 내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컨센서스는 아주 미미하게 나면 아주 조금 내리는 정도. 왜냐하면 CPI도 마찬가지입니다. CPI도 7.6이 지금 지난달이잖아요. CPI 발표도 아직까지는 좀 빠르지만 지금 7.6 내지 7.5 정도이기 때문에 아주 그 컨센서스가 아주 많이 내려가지는 않은데 PC도 마찬가지인데 여튼 이런 거에 따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금리가 좀 내려가고 있는 것 자체는 분명히 호재 인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네. 달러는 아주 소폭 반등했지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추세가 고점에서 좀 내려오는 건 사실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달러라든가 금리라든가 이 달러의 어떤 향배는 지금 당장 아니더라도요. 1월 중순 이후에 다시 한번 4분기 실적 시즌이 도래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한 달 보름 정도 남았는데 10월 딱 보세요. 요게 9월부터 해갖고 10월에 한창 우리가 실적 발표할 때 달러 수치는 달러 지수는 112.3에서 113 요 라인이었거든요. 요 부근이었는데 지금 많이 내려와 있기 때문에 이런 추세가 이어진다 그러면 3분기 실적 시즌에서의 달러에 대한 걱정 그런 거에 대한 가이던스 제시가 상당히 좀 부정적인 게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한 달 반 이후에 있을 그런 실적 시즌에 4분기 실적 시즌에는 상당히 한번 달러의 방향성이 지난 3분기 실적 시즌과는 달리 상당히 긍정적일 수 있다는 것도 좀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기 때문에 금리라든가 특히 달러의 방향성을 우리 투자하시는 분들 좀 냉정하게 좀 유심히 봐두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서 그걸 네. 좀 집중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불프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분위기 위원님 별로였다고요? 제가 봤던 거는 역대 최대 12조 썼다 이러면서 그 어도비에서 집계한 맞습니다. 그 기준으로 맞습니다. 봤는데 그 말씀드리겠는데요. 역대 최고는 맞죠. 역대 폐회는 맞지만 증가율 성장률 자체가 한 2.5% 정도거든요. 오른 게 어디예요? 오늘 비즈니스가 이번 좀 잘 되신 것 같아요. 아니 저는 네. 상관없고요. 좀 네. 많이 꺾일 줄 알았는데 그래도 이 정도면 선방한 그렇죠. 거 그렇기 아닌가요? 때문에 그나마 선방했다는 시각이 있죠. 네.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조금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 중요한 거가 생스기빙 추수감사전 목요일과 금요일의 수치를 두 개를 갖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요일날 일요일보다 또 사이버 먼데이가 더 크니까 더 수치는 더 많이 나올 테니까 또 그거는 이제 화요일날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리면 되겠는데요. 어떤 블랙 프라이데이 쇼핑 분위기는 딱 느낌 자체를 보면 약간 그렇게 아주 강했다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난 거, 여도앵커 말씀하신 대로 플러스 난 거 자체에 만족한다 그러면 만족할 수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아주 센 건 아니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딱 요 그림이죠. 요 그림이 이거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네. 블랙 프라이데이면 늘어났죠. 요 정도 늘어났어요. 요 정도. 그래서 수치로 보면 2.3%. 늘어났잖아요. 좋죠. 추수감사전 매출 2.9%요. 그래서 52억 달러. 그리고 이게 블랙 프라이데이 당일은 91억 달러랍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어도비 어널리틱스라는 곳에서 집계하는 것은 미국의 100대 온라인 사이트요. 온라인 사이트 중에서 85개가 여기에 그걸 집계합니다. 이 친구들이 네. 집계하고 품목수로 보면 1억 개 넘는 품목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집계를 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여튼 실제로 보면 59억 달러랑 91억 달러서 우리나라나 언론 대부분 이제 레코드가 나왔어요. 뉴 레코드지만 이 증가율 자체는 크지 않았다라는 거 그것도 염두에 두시면서 수치만 볼 건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가장 많이 팔린 품목입니다. 그러니까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이 추수감사절과 블랙 프라이데이거든요. 네. 추수감사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사주셨을 것 같아요. 목요일과 금요일 모두 닌텐도 스위치랑 엑스박스 시리즈 X로 두 개 다 게임기가 1등을 했죠. 변치 않는 인기 품목이 닌텐도 스위치고 엑스박스 시리즈 X는 저는 이런 것까지는 잘 몰라서 찾아봤더니 우리나라 정발품이죠. 정식으로 발매된 상품에서 모르겠습니다. 이게 그것도 하드 디스크라고 거기에 용량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통 60에서 70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어찌 됐건 이게 이틀 모두 1등했고요. 로블록스 이런 건 게임 많이 사줬겠죠. 거기에 돈 넣어준 것 같고 부모님들이. 블루이라는 거는 이제 장난감 애들 좋아하는 거가 되겠고요. 게임이 이틀 모두 3등에 올라갔어요.
이것도 게임이고 콜 오브 듀티를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번째 있는 거가 목요일 날이 인스타팟이라서 이거 아마 집에 있으신 분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게 워낙 뭐 이럴 때만 항상 1, 2등 하는 거예요. 뭐예요? 이게 그 압력 밥솥이라고 할 수 없는데 압력솥이죠. 압력솥이라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요즘 많이 파는 거로 제가 아니 알고 근데 있습니다. 판매되는 종류가 무슨 사이버 먼데이처럼 IT 쪽 제품들이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요번에 보면 맥북 같은 경우가 지금 5등 그 이탈을 5등 그러네요. 했고 역시 에어팟 이런 것도 많이 팔렸다고 이게 할인을 해요? 맥북도? 뭐 조금 했겠죠. 그러니까 품목마다 하는 게 있겠고요. 요번에 보면 일부에서는 역시 뭐 약간 지난 것들 많이 네. 좀 할인했는데 지금 보시면 그 이런 것들이거든요. 게임이나 이런 것들 아시는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런 것들이죠. 지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때그 맥북 이런 것들이 되겠고 이게 블루이란 거 뭐 아마 여자애들 뭐 어린애들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 엑스박스 시리즈 X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 1등 했고요. 실제로 보면 관련해서 그 할인하고 말씀하셨는데 이번 할인에 가장 할인이 높은 거는 누가 뭐래도 PC입니다. PC. PC가 왜냐하면 많이 PC가 남아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PC 할인율 평균 32% 정도 나올 겁니다. 32% 그리고 일반 전자 제품이 한 20몇 % 나오고 굳이 따지자면 TV가 한 22%. 그래서 이번에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인플레이션 트래커 해갖고 월스트리트저널 보낼 때마다 스마트폰이나 TV가 많이 떨어졌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TV 같은 것이 이번에 엄청나게 뭐 싸게 팔았죠. 그러니까 매년 나오지만 이번에 2등이 품목별로 보면 1등이 PC. PC가 일단 32%, 33%. 네. 그리고 TV가 20몇 프로 되고 일반 가전제품 이런 것들이 할인이 높았죠. 네. 물론 옷 같은 것도 뭐 열성적으로 하지만 많이 하지만 옷은 지난 금요일날도 보여드렸다시피 계속해서 내려갔고 할인율이 높아졌고 아마 이 사이버 먼데이 날이 아마 피크를 이룰 것 같습니다. 뭐 남은 것들 더 많이 팔아서 팔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네. 그런 것들이 흐름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어서 특징적인 종목들 액티비전 블리자드 저도 잠깐 소식 전해드렸는데 네. 이거 계속해서 딜레이가 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우리나라 보면 이제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곳이거든요. FTC에서 이거 지금 발목을 잡았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거 마이크로소프트가 인수하는 거에 대해서 반독점의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제재를 걸었기 때문에 네. 당장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액티비전 블리자드는 블리자드? 4.2%가 하락했고요. 그렇죠. 마이크로소프트는 큰 영향이 없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보합으로 끝났으니까 네. 큰 영향이 없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더 큰 이슈는 이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어제 기사를 더 찾아봤는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아마 좋아하시는 분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게 지난주 초였죠. 벌써 지난 2주 전인가요? 지난주 초부터 해갖고 이게 대주주가 이제 팔겠다고 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이틀간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나온 뉴스가 영국의 언론입니다. 데일리 스타라는 곳에서 쓴 거예요. 그래서 역시 여기도 내부자가 있다 얘기를 하면서 팀쿡이 상당히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면서 이제 금액까지 다 나온 거죠. 그래서 뭐 구조다 우리나라 돈 구조다 얼마다 뭐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요. 네. 그렇지만 여기 기사의 자체에서도 양쪽에서 코멘트는 지금 안 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일본에서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모르죠. 구체적으로 나오는 데서는 그래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경기장도 짓고 뭐 등등등 얘기하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현실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하튼 맨유는 주가가 지난주 일주일 동안에 합으로 보면 거의 뭐 60-70% 가까이 올랐을 겁니다. 그래서 꽤 크게 올라가는 모습이었고요. 주주 좋겠네요. 주주- 저렇게 상장 후로 주가가 정말 네. 박스권에서 거의 움직임이 없었는데 네. 이러다가 우리 이렇게 쓱 팔고 철회 이런 건 아니겠죠? 네. 근데 사실 그거보다는 그 중국에서 락다운 반발 시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 그쵸. 있잖아요. 그래서 여튼 그런 것도 이슈가 있겠지만 하여튼 그런 중국에서 이런 이슈 이런 것들이 결국 생산에 대한 차질 이런 것들이 있겠죠. 네. 다만 이게 좋은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보면 지금 미국에서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번에 결국 그 아이폰 14요 프로랑 프로 맥스 있죠. 네. 연말까지 품절됐다고 합니다. 못 사는 거죠? 네, 솔드아웃이라고 모든 미국에서 주문도 안 돼요? 주문하죠. 몇 개월 주문 안 기다려야 돼. 되죠. 이번 달 말까지는 다음 달 말까지 물건을 받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주문하면 1월 며칠이나 오라고 그러겠죠. 네. 예, 우리 미국에선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니까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앞선 콘에서 많이 얘기하셨겠지만 테슬라가 0.2% 떨어졌는데요. 중국에 8만 대 리콜도 있었고 또 하나 이슈가 아마 그 많은 분들 관심 있는 것은 지금 북미라고 하니까 미국이랑 캐나다겠죠. 우리나라는 모르겠습니다만
완전 자율주행의 베타를 출시했고 다운받아서 쓸 수 있다고 하니까 뭐 이런 거 해당되신 분들 아마 이런 거 벌써 이슈가 많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미국에 계신 분들은 많이 벌써 이걸 갖고 뭐 영상 만드신 분 계실 것 같아요. 여튼 테슬라가 이슈가 있었죠. 네. 손 떼고 발 떼는 거죠. 손 떼고 발 떼는 거죠. 그런 거죠. 완전 자율이니까 네, 그런 거죠. 다만 눈은 이게 감으면 안 되죠. 네? 눈은 감으면 안 되죠. 한번 해보시고요. 해보시고. 근데 테슬라 그거보다는 오너가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거의 또 법적 이슈는 여전히 살아 있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거 있고 그 얼마만큼 지역별로 주별로 허용이 되고 안 되고 또 앞으로 진짜 갈 길이 먼 거죠. 진짜 갈 길이 먼 거죠.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있고 아마 어느 나라 아니면 어느 지역에서 먼저 법적으로 허가가 될 수 있겠죠. 이미 중국에서 일부에서는 지금 핸들 없는 차를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보여주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얼마나 현실화될지 모르겠고 결국만 이게 다 되면 뭐 지나가야 되겠지만 결국은 일론 머스크가 매번 얘기하는 거가 여러분들 자동차를 사갖고 노는 시간이 워낙 많잖아요. 안 쓰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랑 같이 돈을 벌게 해주겠다는 거니까 뭐 앞으로 갈 길은 워낙 많죠. 델타 항공이 또 한 2% 올라갔고요. 네. 지난주에 보면 디즈니가 바바이가 나오면서 플러스가 난 반면에 상대적으로 지금 넷플릭스는 떨어지는 모습이었잖아요. 지난주 말까지도 넷플릭스는 상대적으로 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지난 한 주간의 흐름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특징점이 종목들까지 쭉 정리해봤고요. 오늘도 뉴욕 증시 상황, 월가의 소식, 미국 주식에 미치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 확인해봤습니다. 위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오늘 아마 월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밤에 열릴 축구 경기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느라 하루가 조금 더 짧게 느껴지시지 않을까요? 아니면 기다리느라 더 길게 느껴지시려나요? 어쨌든 오늘 밤 10시에 열리는 가나와의 경기에서 크게 우승을 하기를 바라면서요. 저는 뭐 잠시 후 퇴근길 라이브에서도 뵙겠지만 내일 오전 6시 30분 어김없이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프로 김동환입니다. 저희 3프로TV와 US닥이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시험을 이번에 만들었는데요. 점점 그 중요성이 커지죠. 해외 투자에 대한 지식과 능력을 검증하는 글로벌 주식 투자 전문가 자격증. 금융위원회에 정식으로 등록된 민간 자격증으로서요. 올해 벌써 4번째 시험을 치르게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200여 분이 이 자격증을 취득하셔서 이 치열한 금융시장에서 글로벌 투자 전문가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죠. 여러분들도 이 자격증과 함께 여러분들의 꿈에 한 발 더 다가가 보시죠. 응시하고 싶은 분은요, 미주미.co.kr로 접속해 보시면 되겠습니다.